브랜치 앤 바운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알아봤고, 이제 커팅 플레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거가 이제 브랜치 앤 바운드랑 결합이 된 브랜치 앤 컷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팅 플레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LP 문제를 MILP 문제에서 노드마다 그 LP를 릴렉세이션 한 다음에 바이너리 베리어블 릴렉세이션 한 다음에 푼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그 찾아지는 옵티멈 포인트가 그때 찾아지는 옵티멈 포인트가 정수가 아닐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정수 우리 피저블 포인트들은 모두 포함을 시키되 얘네들까지 제거시키지는 않으면서도 이 옵티멈 포인트는 제거시키는 이러한 제한 조건을 하나 추가한다. 이 개념이 커팅 플레인을 추가한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나중에 또 하나 더 뭐 이런 커팅 플레인을 추가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 옵티멈 포인트가 찾아질 수가 있죠. 정수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모든 피저블한 셋들은 여전히 포함을 하게 하되 정수가 아닌 곳에서 찾아진 그 옵티멈 포인트는 제외시키도록 하면서 영역을 계속 축소를 하면서 최저값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 컨셉을 예제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릴렉세이션을 해서 푼다 그랬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예제인데 여기에 커팅 플레인이 어떻게 추가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노드에서는 다 릴렉세이션을 해서 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회색 영역이 피저블한 리전이었고 이 목적 함수 지금 맥시마이제이션 문제에서 쭉 가다가 최대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릴렉세이션 된 LP의 최적해는 1.75,1이 됐었고 그때 목적 함수 값은 9.25가 됐다 그랬어요. 다음 노드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있었던 이 옵티멈 포인트를 제거시키면서도 우리의 정수로 이루어진 그 해 후보군들은 제거시키지 않는 이런 커팅 플레인을 하나 추가를 한다는 거예요. 추가해서 다시 풀어요. 즉 피저블 인테저 포인터들은 포함이 되되 기존의 최적해는 배제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왜냐면 인티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배제를 했어도 돼요. 근데 여전히 또 찾은 게 인테저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추가를 한다는 거예요. 또 커팅 플레인 하나를 추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찾았더니 굉장히 우리가 앞서서 여러 노드를 거쳐서 찾았던 그 최적 포인트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 2, 3번의 노드를 넘어갈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얘네들을 다 포함을 한 것에서 찾아준 녀석이니까. 모든 그 피저블한 포인트들을 포함을 한 상태에서 얘를 찾아줬으니까 더 이상 다음 노드를 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커팅 플레인의 컨셉입니다. 그러면 저게 왜 저렇게 지금 그림상으로 저렇게 추가가 되는 건 알겠는데 디테일하게 저 커팅 플레인을 어떻게 설정을 해주냐, 저 커팅 플레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결정이 된 거냐라는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제 y1과 y2는 그냥 파지티브 인테저면 된다 라는 거고요. 지금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냥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로 좀 고쳤습니다.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로 고치면 그냥 목적 함수에 마이너스 하나만 붙여주면 된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슬랙 베리어블 도입을 해서 이퀘이션들로 바꿔줄 수가 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 슬랙 베리어블들도 파지티브 인테저여야 된다는 걸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슬랙 베리어블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만 해서 표현을 하던 거였었잖아요.
이 작거나 같다를 요걸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양수의 슬랙 베리어블들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얘네들도 정수니까 얘도 정수여야지 의미가 있어지죠. 얘도 정수니까 얘도 이제 또 정수여야지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외적으로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렇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심플렉스 테이블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LP 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G 더하기 5Y1 더하기 8Y2 이꼴 0 해서 이렇게 첫 번째 줄이 적히고 이 이퀘이션에 대한 거 여기 이 이퀘이션에 대한 거 저쪽에 적혀져 있죠. 자연스럽게 첫 번째 시작할 때 베이시스 베리어블이 S1과 S2가 되죠. 근데 논 베이시스 위쪽에 있는 요 부분이 음수여야지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KKT 컨디션을 만족한다 그랬었는데 그걸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변수들을 이제 베이시스로 잡아본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즉 마지막 거부터 맞춰주면은 요 두 번째 방정식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한 다음에 여기다가 빼줘요. 빼주면 여기가 4가 되기 때문에 또 나누기 4를 해줌으로써 여기를 1로 만들어줘요. 여기 이제 그렇게 만든 요 녀석을 가지고 기존의 R2 요 방정식에다가 빼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요 R2랑 R3를 사용을 해서 여기를 00으로 세팅을 해주는 거죠. 00으로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얘네를 베이시스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 논 베이시스 쪽에 그 음수인 게 확인이 되죠. 음수인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KKT 컨디션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 해를 찾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요 LP 문제에 대해서 파지티브 인테저라 그랬지만 사실 요 심플렉스 테이블에 적어놓고서 푼 거는 지금 그냥 요거를 풀어준 거죠. 요거를 풀어준 거예요. 즉, 릴렉스드 LP를 심플렉스 테이블로 풀어서 해를 지금 찾아준 거죠. Y1이 이제 2.5가 되는 거고, Y2가 3.7이 됩니다. 얘네들 이제 0으로 세팅을 하게 되고. 그럼 얘가 아직 정수가 아니어서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였었잖아요. 릴렉스드 LP를 풀었을 때는 그 해가 정수로 안 나올 수가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지를 생성을 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가지를 생성을 해서 새로운 문제를 풀기 전에 지금 이 세팅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제한 조건을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자. 플레인이라는 것을 커팅 플레인이라는 거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자.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애는 제외시키면서 피저블한 포인트들은 모두 피저블한 인테리어 포인트들은 모두 포함을 하는 그런 커팅 플레인을 한번 추가를 해보자 라는 게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요 제한 조건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여기서 맥시마이제이션이 된다를 일단 찾아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요거의 의미라는 거고, 왜냐면 요 두 개의 컨스트레인트들이 액티브가 된 상황에서 지금 최적해를 찾은 거니까요. 그쵸? 커팅 플레인을 추가를 해볼 건데
커팅 플레인을 추가를 해볼 건데, 지금 앞에서 뭐 맥시마이제이션 쓴 거랑 미니마이제이션 쓴 거랑 그냥 마이너스 하나 붙인 걸로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요런 거는 그냥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즉 무슨 얘기냐면 min 마이너스 jx 푸는 거나 max jx 푸는 거나 똑같다라고 했었죠. 제한 조건은 그대로 들고 다니면서. 어쨌든 커팅 플레인을 추가를 해보자. 결과적으로는 이런 커팅 플레인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게 왜 이러한 커팅 플레인이 등장을 하게 됐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구해놨는데 요 세 번째 이퀘이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쓰여요? 요렇게 쓰이죠. y2 마이너스 1.25 S1 더하기 0.25 S2 이꼴 3.75다. 이렇게 되는 거죠. y2, S1, S2 모두 양의 정수값을 가지는 변수죠. 이거를 인지해서 다음같이 써보는 거예요. y2는 뭐 소수점에 안 붙어 있어서 그대로 내려오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 거냐면 마이너스 2S1에다가 0.75 S1이 더해진 걸로 생각을 할 거예요. 얘는 그냥 0.25 S2라고 생각을 할 거고, 또 얘도 정수와 소수 쪽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분류를 하면 결국 뭔가 요 소수에 대한 거는 얘에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분류를 한 거겠죠. 왜냐면 y2와 s1 이런 애들은 이제 정수값만 가지기 때문에, 양의 정수값만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y2 마이너스 s1이 3을 가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얘네들은 잘해서 0.75를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얘가 2라는 숫자를 가졌으면 이 뒤에 녀석은 1.75를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 녀석이 4라는 걸 갖는다. 이런 얘기를 안 쓴 이유는 뭐겠어요? S1과 S2가 모두 다 양의 값을 가질 거니까. 마이너스 뭐 이런 거는 표현을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0.25 이런 건 표현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제한 조건을 뭘 걸면 된다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러면 된다. 앞에 녀석 두 개가 어차피 정수밖에 못 가지는 애들이니까, y2랑 s1이 어차피 정수밖에 못 가지는 애니까 얘가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냥 3, 2, 1, 0 이런 것만 표현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 그때 뒤쪽에서 얘가 이걸 커버를 쳐주면 된다. 그 부등식이 바로 요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정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슬랙 베리어블은 우리가 부등식을 이제 등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도입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그래프상에 그려줄 수 있는 커팅 플레이는 뭔지를 또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y1과 y2를 가지고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럼 이거는 도대체 또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등식을 활용을 하면, 즉 얘랑 얘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요 첫 번째 수식에 3배를 하고 두 번째 수식을 더해주면 어떤 등식을 얻는데요? 이 등식을 얻죠. 저 등식을 얻습니다. 등식을 얻고 추가된 부등식을 활용을 하면은 다음에 부등식을 얻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냐면 요 3,
S2 더하기 3S1 더하기 S2가 요걸 요쪽으로 넘기면 63 마이너스 요거랑 같죠. 요거랑 이 꼴이요. 이 꼴인데 얘는 지금 요 등식으로부터 요 부등식으로부터 구해지는 거죠. 즉 양변의 4배를 하면 되죠. 양변의 4배를 하면은 요런 관계식이 나와요. 즉 얘는 얘랑 같은데 얘가 3보다 크거나 같대잖아요. 그래서 요걸 조금 이렇게 좌변으로 보내고 우변으로 보내고 하면은 요런 플레인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요 커팅 플레인을 y1과 y2로 표현을 해낸 것이다. 얘가 추가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는가? 저게 추가가 되면은 y2 절편 여기를 지나고 y1 절편은 이제 8분의 60이어서 7점 얼마가 돼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지나고 어쨌든 요걸 이어주면은 저렇게 노란색 선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옵티멈 포인트는 제거가 되면서도 피저블한 요 남색 포인트들 요 회색 영역 안에 있는 남색 포인트들은 제거시키지 않으면서 모두 다 포함을 하면서 커팅 플레인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다가 이제 인테저 피저블 솔루션을 찾게 되면은 다 릴렉세이션 된 상황에서 인테저 피저블 솔루션이 나온 거기 때문에 걔가 최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드들의 이제 커팅 플레인을 추가를 함으로써 로어 바운드들을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커팅 플레인을 추가를 해주면 릴렉세이션 된 LP를 노드마다 풀잖아요. 그때 커팅 플레인을 추가를 하면은 피저블한 리전들이 작아지겠죠. 작아지면은 로어 바운드들이 더 커질 거예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목적 함수의 로어 바운드들이 막 커질 거예요. 그러면 얘가 커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저장해 놓은 어퍼 바운드 정보보다 얘가 커질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밑에를 더 탐색하지 않고 아예 잘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노드를 탐색하다가 여기 뭐 탐색하다가 인테저 피저블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퍼 바운드 설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노드 내려가는데 여기다가 커팅 플레인을 막 계속 추가를 해서 찾았더니 최적회를 결국 찾았더니 걔가 로어 바운드가 되는데 이 로어 바운드가 이 어퍼 바운드보다 커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 밑에는 이제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다. 최적회는 이거였었다 하고 끝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브랜치 앤 컷 방법이 되겠습니다.